자, 주행을 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동을 걸자마자 느껴지는 부분이 역시 4기통이 주는 이제 부드러운 엔진이에요. 동급의 2기통 바이크들은 시동 걸면 엄청 통통거린다는 느낌을 주고, 실제로 이보다 작은 cc 바이크들도 2기통 엔진 달고 있으면 진동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600R은 그런 점이 작게 느껴지고 상당히 부드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 주행을 살살 시작해보면은 초반 3000에서 6000 rpm 정도는 약간 느린? 뭐 느리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딱 300cc나 한 125cc 하고 초반 느낌은 뭔가 비슷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약간 답답함은 있어요. 그런 답답함이 온다는 느낌인데, 물론 빠른 바이크지만 초반 가속은 뭔가 둔탁한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6000rpm 이상 올라가자마자 정말 다른 바이크가 되더라고요. 그냥 리터급 바이크가 된 느낌이에요. 확 치고 나가더라고요.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소리냐면, 토크가 초반에 되게 살살 올라오다가 6000rpm 이상 올라가면 갑자기 확 치고 나가게 되는데, 이게 등줄기에 식은땀이 확 나는 정도였어요. 6000에서 8, 9000 사이 rpm 느낌이 진짜 상당히 좋습니다. 미들급 타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8000 이상 rpm을 계속 땡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엔진이 6000 rpm 이상에서 토크가 확 살아나고, 회전 질감, 소리, 이런 출력 모든 부분이 6000 이상에서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참 애매한 바이크 등급인 것 같아요, 미들급이라는 게. 더욱이 1만 rpm 이상에서도 토크가 아직 살아있는데, 8000 이상에서 풀스로틀 감으면은 10,000 rpm으로 속도 치는데, 그래도 토크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원상 최대 토크는 11,000 rpm인데, 솔직하게 11,000 rpm은 저 못 찍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또한 가벼운 바이크 무게 대비에 출력이 너무나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치고 나가는 느낌이 정말 경쾌하고 짜릿하네요. 자동차가 이 느낌을 받으시려면은 거의 슈퍼카 같은 고출력 차량을 진짜 타셔야 할 정도예요. 1, 2단 초반 기어비만 넘기면 그 이상에서는 충분하게 즐기시면서 타시기 좋은 바이크인 것 같아요. 딱 입문으로 들어오셔서 겁이 좀 나신다, 좀 나는 속도 너무 내는 게 겁난다, 적응 좀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1, 2단 기어비로 조금 타시면서 이렇게 8000 이렇게 rpm 계속 땡기시면서 적응되시면은, 적응기 끝나면 그때부터 2, 3단 기어비 충분히 쓰시면서 즐기시기 딱 좋은 바이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엔진 출력 이야기 했으니까 한번 연비 살짝 이야기해드리면은, 제원산 연비는 25km인데 솔직하게 실제 운행 연비는 18km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잘 타면 4000에서 5000 rpm 잘 유지하면서 타면 25km 찍지 않을까 하는데, 솔직히 25km 나오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코너링 한번 볼까요? 코너링은 바이크도 일단 가볍고요,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일단 셰시가 작은 바이크니까 작은 차체일수록 셰시도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날렵하면서도 코너가 되게 쉬운데 절대 불안감은 없네요. 이런 저속에서 특히나 시내 주행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리터나 고속 투어러 같은 하야부사 같은 거 되게 묵직하면서 시내에서 잦은 코너 이런 거에는 되게 힘겨움이 있거든요. 되게 무겁기 때문에. 근데 미들급은 경쾌하게 돌아주네요. 그런 점은 좋은데, 또 단점일 수 있는 건 고속 코너링에서는 약간 차가 뜨는 느낌, 그러니까 조금 탁 밑에 깔고 달리는 느낌으로 착 붙어서 코너링은 돌아줘야 되는데, 약간 떠서 도는 느낌이라서 살짝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장거리나 고속 투어라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자, 브레이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브레이크는 정말 별로예요. 이 완벽한 출력과 이 완벽한 차체를 전혀 받아내질 못하는 브레이킹 능력입니다. 사실 이런 화석 바이크에는 ABS가 있는 모델이 거의 없어요. ABS가 없어서 급브레이크 자체가 위험하고, 특히 앞브레이크에 ABS 없는 바이크로 급브레이크 시에는 그립을 잃고 슬립으로 쭉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그립을 정말 잡았다면은 뒷바퀴가 들리는 사고, 둘 중에 하나인데, 레플리카는 뒷바퀴가 들리는 후자인 경우가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뒷바퀴 그냥 휙 들려요. 왜냐면 무게중심이 상당히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CBR 600RR도
앞브레이크는 너무 꽉 잡으면 뒤에가 퉁퉁 이렇게 치면서 들리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앞브레이크보다는 뒷브레이크하고 엔진브레이크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역시나 제동거리가 충분치가 않아서 저는 앞차 간의 거리를 거의 무조건 100m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앞차가 이렇게 똥찜하면서 그냥 쫙쫙 따라가는 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못해요. 이 차 타고서는 브레이크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이왕 바이크 사시는 분들 ABS 있는 모델을 사셨으면 당연히 좋겠고요. 정 없는 거 사신다면은 손 컨트롤 잘 좀 해줘 보시고, 뭐 손BS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차간거리 유지 잘 해주시면서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 당연하게 편하지 않아요. 엉덩이가 정말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스펜션 초반 댐핑이 되게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노면 충격을 고스란히 전부 다 가지고 옵니다. 충격과 진동이 전부 다 들어오는데, 장거리 조금 타고 나가면 한두 시간 정도 바이크 타시면은 쉬는 시간에 손하고 엉덩이가 막 찡하게 울려요. 손이 막 벌벌벌 떨리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후반 끝부분 댐핑은 또 살짝 풀어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보통 때는 되게 통통 튀는데 큰 요철이나 뭐 특히나 그 방지턱이죠. 방지턱 넘을 때는 그 끝부분에 탁 놔주는 부드러움을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딱 그 세팅력이 딱 레플리카 세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크에 대한 이 600R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바이크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어떤 바이크를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일단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걸로는 가장 먼저 일단 한번 앉아보세요. 거래를 하시거나 센터에 가셔서 일단 앉아보시고요. 이 바이크는 사이즈 조절이 안 됩니다. 그냥 딱 이 사이즈로만 나와요. 자동차처럼 나의 체격에 맞게 뭐 시트를 조절한다거나 핸들을 아래 위로 조절한다거나 이 다리 길이를 뭐 아래 위로 조절한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바이크는 그냥 그대로 타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앉아보시고 사이즈 한번 대보시는 게 좋아요. 레플리카 같은 경우는, 그리고 특히나 이 시트고 높이가 거의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순정이더라도 800이 다 넘거든요, 웬만해서는. 때문에 일단 내 다리가 양쪽으로 다 닿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는 것도 좋고, 이거를 한쪽 다리로도 지탱이 충분한지도 좀 측정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확인해 보시고 레플리카가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600R, 요즘에 중고 매물이 정말 가격이 안 떨어지기로 유명한 바이크예요. 가격 방어가 정말 좋습니다. 거의 맨날 500만원, 600만원, 500만원, 뭐 싼 거 나와야 400만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600R 같은 거 한번 입문해 보셔가지고 타 보시다가 이제 이걸로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 그때 리터급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쿼터나 뭐 그 밑에 작은 125cc 이런 거 뭐 점차 안 올라와도 충분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R 같은 경우가 180kg 정도 돼요. 바이크 무게가. 충분히 여성분들도 지탱을 할 만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무게 가지고 뭐 무겁다고 하거나 뭐 제자리콩 같은 거, 제콩이라고 하죠, 할 일도 거의 없으실 것 같더라고요. 여성분들도 충분히 600R 정도면은 입문하시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전 600R 좀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앞으로 또 리뷰를 또 진행하려고도 하고 있고, 실제로 좀 예약을 잡아놨어요. 다음 주에도 어떤 차량을 예약을 잡아놨는데 한번 꼭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저도 좀 시즌이에요. 지금 바쁠 시기라서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또 한가해지면은 여러 대 또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꾸준히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음 주, 지금 너무 뜨거워서 못 갔는데 이제 이 더위가 지나면은 이제 캠핑도 좀 가보고 캠핑 영상도 하나 두 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